안녕하세요. 이은한 농원의 난 알아요, 넌 몰라요 코너입니다. 또 질문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갖고 하는데요. 첫 번째 쭉쭉 나가겠습니다. 나무 화분에 심어져 있는 라디아타 뿌리가 물러서 잘라졌는데 뽑아서 다 심어야 할까요?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게 얘는 좀 크죠? 아주 핫한 품종이에요. 라비아타 버라이어티 세미 알바. 이렇게 나무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뿌리가 썩었다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썩은 건지 안에 있는 게 썩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같이 썩은 뿌리예요. 여기 보이시면 밤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까만 거. 여기 썩은 뿌리고요. 여기 허옇게 보이는 거, 그죠? 그리고 여기 위쪽에 살짝 보이는 거, 약간 짙은 색 있죠? 검은 거 바로 위에, 요 부분이 이제 썩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바깥쪽에 있는 게 썩었다고는 제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바깥쪽이 썩을 정도면 안에는 거의 초토화됐다는 얘기예요. 안에 있는 게 썩었다는 뜻일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안에 있는 게 썩었으면 무조건 뽑으셔야 돼요. 그 안에 병이 번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보내드릴 때까지 문제 없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약간 역병이죠. 이게 블랙낫이라고 그래서 곰팡이 같은 그런 균인데 병이 왔어요. 근데 위에 있는 거는 사실 이것만 제거해주면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근데 밑에가 분이 숨겨져 있는 데서 이렇게 뿌리가 썩으면 살긴 살지만 이 썩어 있는 게 가서 균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나무분에 심었는데 뿌리가 썩을 정도면 식재가 상당히 불량하든가 물을 아주 과습했을 경우인데요. 둘 중에 어떤 거든 간에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뽑아서 뿌리만 썩었는지, 그래서 뿌리가 썩었으면 뿌리 썩은 거를 다 제거해야 되죠. 전부 다 싹 다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딱 봤는데 줄기 부분도 좀 누렇게 되고 변형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무조건 뽑아요. 가위를 소독해서 그 변형된 부분 있죠. 그의 마디를, 예를 들어서 요 마디를 한번 잘라보는 거예요. 여기 요 부분을 잘랐는데 안에가 다 초록색이야, 이상 없어요. 그러면 여기만 제거해 주시면 되고, 근데 그게 밤색이야, 그러면 병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건너편을 또 잘라보고 잘라서 아주 파란 부분이 나올 때까지 잘라주고 제거한 다음에 다시 말려서 어느 정도 말려서 약을 치는 것도 있어요. 뭐 역병약이 많이 있으니까 보통 저희 같은 베노밀이라는 것도 쓰기도 하는데 가정에서 구하기 힘들면 그냥 말리세요. 말리면 어느 정도 이제 멈춥니다. 그리고 새 뿌리 내려서 다시 심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일단 뽑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호접란 콧대에서 고화가 나오려 하는데 고화 있는 부분 2mm 옆으로 꽃머리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어찌할까요? 박수 쳐드려야 되겠네. 고화만 나오는 것도 복인데 거기서 또 꽃대까지 나오네요. 자, 저는 이제 고화가 없어갖고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화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꽃대에서, 그죠? 꽃대나 데미로빈 같은 이렇게 몸뚱이에서 이렇게 벌브죠. 벌브대에서 아래쪽에 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위쪽에서 이렇게 순이 나와요. 꽃이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온도 편차 때문에 너무 더워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순이 나왔는데 그 옆에서 꽃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 상태 있죠. 원래 모주가 아주 건실하다면 두 개 다 키우세요, 그냥. 꽃도 보고, 그죠? 꼭 먹고 알 먹고.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모주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든지 상태가 좀 약하다, 세력이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두 개 다 키우기에는 모주가 되게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하나만 살리는 게 좋고, 또 하나 여기서 나와서 고화가 나와 있는데 고화 자체에서 꽃대가 나오면 그냥 키우셔도 돼요. 그리고 고화를 잘라서 따로 떼어서 키우셔도 되고요. 그거는 모주 상태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 집 카틀리아는 왜 잎이 2장씩 나올까요? 아하, 보통 나는 외떡잎 식물이에요, 그죠? 하나, 둘, 여기 보시면 하나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콩나물처럼 이렇게 쌍떡잎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우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거의 완벽하게 두 장처럼 보이죠. 그치? 하지만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비스듬히 사선 보이죠? 먼저 올라오고 먼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올라오는 카틸리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올라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특이한 게 아니라 품종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키우시면 됩니다. 네, 봄에 데려온 막실라리아 벌브 옆에 한쪽만 순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언제 통통해질까요? 사실 봄에 나오면 가을까지는 조금씩 쭈그러들어요. 막실라리아에서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 새순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미벌브에서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 그 벌브 내에서 양분을 어린 촉에서 해서 주기 때문에 마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가을이 되면서 펴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뿌리를 한번 의심해 보든가 분 크기를 의심해 보고요. 만약에 분 크기나 뿌리가 이상이 없다면 가을이 되고 선선해지면서 다시 통통해질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뿌리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바크가 없어 셀카툼을 난석 중립에 심었는데요. 괜찮을까요? 다시 바크에 심을까요? 사실 셀카툼 같은 경우는 덴드로비움이잖아요. 덴드로비움 같은 경우는 착생난이고 굉장히 아주 착생 중에 착생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는 바크에 심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바크에 심더라도 착생이기 때문에 통기도 잘 되고 배수도 잘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은 크지 않은 거예요. 셀카툼은 해봐야 납작해서 이 정도 크기인데 그럼 분이 커봐야 이 정도 분 정도 돼야 되고 분이 이렇게 크면 일단 바크가 되든 뭐가 안 됩니다. 분이 작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바크 난석을 심는 건 저는 비춥니다. 일단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관리 어렵습니다. 뿌리가 썩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작은 분에다가 아니면 부작으로 하든가 하고 난석은 안 쓰는 게 좋다. 막실라리아 반수경으로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예, 제가 막실라리아 해봤는데 오히려 뿌리가 얇은 애들 있죠. 덴드로비움 계통, 동양난 이런 쪽 지색난도 막실라리아도 해보니까 잘 큽니다. 그래서 반수경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막실라리아 반수경 할 때 막실라리아는 한 10 아무리 못해도 15도에서 10도 정도 사이는 떨어졌다 올라갔다 해야지 꽃을 피우기 때문에 베란다에다 둘 수는 없죠. 왜? 베란다에 둬야지 꽃을 많이 달리는데. 근데 반수경으로 했을 때는 실내에서 가장 서늘한 곳에 둬야 되기 때문에 꽃은 그렇게 많이 달리진 않는다. 하여튼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이웃이 버린 호접란을 데려왔는데 입양하셨군요. 수태가 썩어 있어서 배운 대로 손질하고 뿌리를 보니 썩어 문드러지진 않았는데 전체가 진회색 얼룩이 있습니다. 곰팡이인가요? 지금은 깨끗하게 손질해서 건조시키고 스프레이 수분 곱힌 것 중인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진회색인데 이게 잘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뿌리를 눌렀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이제 진회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이런 거 눌렀는데 얘는 멀쩡한 것 같은데 눌렀더니 보세요. 물컹. 이건 죽은 뿌리예요. 잘라야 돼요. 당연히 이런 거는 당연히 그러겠죠. 물컹. 근데 진회색이라도 바크의 색에서 이게 이렇게 색깔이 입혀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눌러봐서 단단하다? 그럼 자르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물렁물렁한 건 다 자른 다음에 어느 정도 약간 말리는 게 좋아요. 3, 4일이든 말리고 그런 다음에 스프레이를 공급하셨다 그랬죠? 그 스프레이를 공급하실 때 그냥 이렇게 노출시켜서 공급하는 건 좀 문제 있고요. 이런 통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스프레이를 해주면서 뿌리가 내리면 그대로 키우셔도 돼요. 그러면서 반수경으로 자연스럽게 가든가 아니면 그거를 이제 뿌리가 내린 이후에 분갈이 하면 되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오도라타 공중뿌리가 마르는 것을 물을 자주 안 줘서 그런 걸까요? 이거는 만약에 물 주는 주기가 3, 4일이나 아니면 뭐 4, 5일 정도 였으면은 그래도 자주 주는 편인 거고 일주일 정도 줬으면 4, 5일로 좀 땡겨서 줘보시고 그래도 마른다. 그거는 집이 너무 건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오도라타입니다. 이렇게 오도라타를 보면 공중뿌리가 말라요. 물을 줘서. 근데 스프레이만 갖고 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4, 5일 한 번씩 담궜다 빼고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스프레이로 이렇게 물을 뿌려요. 이렇게 뿌려주면 마르진 않아요. 근데도 마른다 그러면 너무 건조한 건데 그렇다고 물을 너무 자주 줄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비닐봉투 있죠. 이렇게. 자, 보세요. 요거보다 큰 거예요. 이건 좀 작은데요. 그런 비닐봉투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멍을 여기 이렇게
펀칭을 해서 구멍을 뚫든 가위로 돼서 잘라주고 얘를 이렇게 뿌리를 감싸서요. 이건 반다도 해당되고 다른 착색량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키우세요. 비닐 같은 구멍 뚫어서 이렇게 키우시고 걸었을 때 요건 이제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물을 줄 때는 같이 비닐째 담갔다 빼고요. 요거 주실 때 이렇게 스프레이 안에다가 이렇게 주시면 아무래도 보습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뿌리 말리는 건 훨씬 더 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너무 건조해서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오도라타 겨울철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겨울철 관리는 사실 오도라타는 베란다에서 좀 견디기 어려워요. 호접란하고 동일시 하시면 됩니다. 호접란도 베란다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한 10도 미만 조금 위험하고 15도 정도도 약간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실내에서 그냥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 특별한 건 없고 똑같이 방금 전에 했던 질문처럼 그냥 뿌리가 너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허접란 뿌리가 물을 주면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정상인가요? 허접란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종류가 크로싱해서 컸기 때문에 어떤 거는 생장점이 빨간 친구도 초록색인 친구, 약간 연그린색인 친구, 뿌리가 얼룩달룩한 친구, 황금색인 친구 다 있어요. 그래서 물르지 않았는데 그냥 뿌리가 빨간색으로 변하는 건 그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포켓너브 잎에 흰가루 같은 작은 점들이 생겼어요. 이게 포켓너브인데요. 잎에 흰가루 같은 작은 병이 생겼는데, 이제 질문은 해주실 때, 물론 글을 쓰시는 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실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잎에 흰 가루 같은 작은 점들이 생겼으면 위에 생겼는지, 아래 생겼는지, 그 점들이 그냥 단순히 하얀 점인지, 아니면 오돌토돌한지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최근 들어서 하얀 점이 생겼다는 얘기는 빛이 그렇게 세서 일소현상으로 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포켓노브가 1년 내내 뭐 한두 개씩 계속 피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약간 여기 보이시죠? 빼쭉빼쭉한 거. 요거 꽃눈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잎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충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지만 특히 뭐 특별하게 그 하얗게 된 부분이 검게 변하면 그건 응애예요. 그건 약을 쳐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하얗게 있으면 곧 잎이 떨어질 친구들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직사광선을 받으면 안 되는 난에게 투명 비닐 우산을 씌워줘도 될까요? 와, 아주 지극 정성으로 키우시는 분이네요. 마음은 충분히 제가 받겠습니다. 얘가 베란다겠죠. 햇빛이 되게 세게 들어오니까 얘한테 투명 비닐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투명 비닐이라는 게 비닐을 한 켜 씌워준다는 건데, 그게 너무 얘 부분만 씌워졌을 때 통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차라리 그러면 발을 치든가 모기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낫죠. 통기도 되고 그늘도 막을 수 있고. 근데 비닐로 막는다고 쳐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이럴 수는 있어요. 직사광선이 받으면 안 되는 난에게. 근데 이게 아파트인 경우가 아니라 단독주택일 경우에 아무것도 없고 베란다 쪽에 퉁 터 있는데 그냥 들어와서 직사광선인 경우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싸치더라도 비닐로 막는 거나 이런 거 막는 거는 통기나 한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닥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모기장이든 뭐든 햇빛을 한번 가려줄 수 있는 거, 발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모기장에 재울 때 검은색 모기장은 없잖아요. 보통 저희가 여름에 차광망이라고 그늘 가리는 게 한 50% 정도 쓰는데 모기장 같은 경우 같은 그런 유사한 것들이 있으면 한 30, 40% 정도 가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구멍으로 빛은 통과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보자가 지금 시즌부터 키워서 향기를 즐길 수 있는 난을 추천해 주세요. 지금 시즌부터 키워서 향을 즐길 수 있는 거는요, 꽃 펴 있는 걸 사신다 그러면 뭐 온시디움 계열, 미니 타입이죠. 온시디움, 뭐 향천, 남천, 뭐 되게 많은데, 원래 이름은요, 온시디움 트윙클 아시죠? 트윙클이 뭐죠? 피디님? 뜻이? 반짝, 반짝. 그죠? 별처럼 생겼다. 그래서 트윙클 프라그런스, 향이 나는. 판타지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 타입 온시디움 괜찮고요. 샤리 베이비도 괜찮고 곧 필 이런 덴드로비움이나 긴기아늄
그죠? 미니 타입 긴기아늄도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구입하시면 곧 한 달이나 두 달, 석 달 안에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 온시 계열, 미니 타입 계열이나 덴드로비움 계열, 그 다음에 일부 카틀리아도 충분히 해당이 되고요. 그것도요. 황조롱이 꽃대가 올라오는데 꽃대가 끝을 잘라주면 환타지아처럼 꽃대가 가지치기를 하나요? 이게 이제 이 질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보세요. 황조롱이도 환타지아예요. 근데 사람분들은 일반 구독자님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얘는 환타지아, 쟤는 남천, 쟤는 남아냐. 다 환타지아입니다. 환타지아는 미니 타입의 온시디움은 가지를 무조건 쳐요. 근데 언제 안 치냐? 꽃대가 올라왔는데 너무 덥잖아요. 그럼 삐지 올라가고 몇 개 펴요. 근데 꽃대를 자르면, 위에를 자르면 뭉툭해지고 가지 치긴 하는데 그건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냥 놔두면 가지는 무조건 칩니다. 그리고 꽃대를 좀 더 가지를 많이 치기를 원한다면 베란다에서 조금 더 오랫동안 두면 가지가 훨씬 더 많이 친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꽃대를 잘라주지 마시라는 거. 아마 이분이 구독자님이 이런 것 같아요. 어느 날 꽃대 갖고 왔는데 하나 길게 자라고 꽃대가 딱 부러진 게 있는 거 보니까 가지가 많이 쳤어. 그래서 양분이 이렇게 가지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맞긴 하지만 원래 원형대로 해야지 이쁘죠. 이게 야들야들한 꽃들이 달려야 되는데 딱 잘리고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드러워져야 되기 때문에 자르지 마시고 그냥 키우면 가지는 무조건 친다. 그리고 환타지아 황조롱이 다 같은 종류다. 그 안에 속해 있는 색이 조금 다른 그런 품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수태에 생기는 흰색 곰팡이는 어떻게 제거하죠? 수태가 일반 가만히 있는 수태에 생긴 게 아니라 식재에 심은 수태일 것 같아요. 곰팡이 생기면 과습이에요. 그래서 구멍을 분에 좀 많이 뚫어주던가 좀 말리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말렸다가 다시 물을 주면 곰팡이는 사라지긴 하죠. 그죠? 근데 그래도 아니고 곰팡이가 너무 껴있으면 식재를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곰팡이가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닌데 어떤 곰팡이가 좋은지 어떤 건 나쁜지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곰팡이가 너무 낀다. 그럼 수태를 다시 제거하고 갈아주시든가. 그죠? 일단 말려보고 말려서 안 사라지면. 하시고 숯덩어리에 카틀리아 부작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부작이나 딴 거 할 때 아니면 나무분이나 이런 거 심을 때 숯을 같이 곁다리로 이렇게 넣어주는 건 도움이 됩니다. 왜? 습도 유지. 그러니까 너무 오히려 반대로 습하지 않게 만드는 기능도 하고 소독 기능도 있어요. 근데 자체적으로 숯은 어마어마한 구멍이 있는 것 같지만 물을 주는 애복이는 물을 뺏을 정도로 무서운 애예요. 물을 자기가 보관해서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는 조금 너무 건조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없잖아요. 예전에 숯부작 어마어마하게 유행했죠. 그럼 매년 어떻게 돼요? 봄만 되면? 잘 살았었는데 가을까지 그러다 죽어. 그리고 봄에 또 다 사다가 풍란하고 특히 소유풍란 같은 거 있죠. 막 부작을 해요. 섞어가고. 얘 사는 게 아니죠. 거기서. 어렵게 버티고 살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숯에는 붙이지 않는 게 좋다. 나무에 그냥 붙이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동양인 집이에요. 맥시마 라비아타 꽃이 잘 달리는데 3년 전 트리아네 AC 버라제 꽃이 안 핍니다. 3년 된 트리아네가 개화주 정도 됐을 텐데, 그죠? 사이즈가. 그럼 제가 볼 때는 트리아네라고 특별히 꽃 피는 방법은 있지 않고 아마 촉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개화 타임을 놓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절대 분주를 한번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뭐 비료나 이런 특별한 방법은 있지만 쉬운 방법은 아니죠. 그렇다고 인삼만 많이 주세요. 이거 어렵잖아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촉이 한번 나오기 시작해서 꽃을 안 피고 촉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촉만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분주를 해서 다시 키워주면 꽃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시디움 밀타시아 원더랜드 이즈미 화이트 페어리는 겨울철에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사실 온시디움인데 밀타시아도 밀토니아하고 뭐가 있죠? 브라시아 계통이에요. 그 다음에 원더랜드는 밀타시아하고 브라시아하고 크로싱하고 거기에 온시디하고 오돈토가 크로싱한 4가지가 크로싱한 거고, 이즈미도 브라티시디움일 거예요. 브라시아일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시아하고 온시디움하고 크로싱했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런 종류예요. 근데 다 온시로 보시면 됩니다. 온시는 겨울철에 그 온시도 추우면 잎이 갑자기 멍들어요. 이렇게 짓무르고 추워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춥지 않게 최소한 10도 이상 유지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호접란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데 확장형 거실로 들여도 될까요? 베란다는 밤에 15도 정도 되고 거실은 25도 이상입니다. 밤에 15도 정도가 계속 된다 그러면 계속 거기 두셔도 되지만 겨울이 되면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미 저온은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실내로 들이시는 게 좋다. 계속 15도를 유지하실 수 있다면 계속 두시면 가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꽃이 많이 달릴 거예요. 따뜻한 데로 가면 바로 꽃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볼 수 있지만 꽃송이는 적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요점은 15도 이상 유지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옮기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해서 나는 LED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을 써야 하는지, 하루에 얼마나 빛을 줘야 하는지, 가습기를 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LED도 아직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저희 농림부나 이쪽에 자료를 봐서 어떤 LED가 정말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LED 시중에 나와 있는 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쓴다 그러면 저는 LED 중에서 파장이 여러 가지 있는 파장이 있어요. 색이 변화될 수 있는 거. 그 가격대는 어차피 10,000원대에서 20,000원, 25,000원 선이고, 거기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타이머가 있냐 없냐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비싸더라도 타이머 있는 것 쪽으로 사시고, 그 다음에 LED는 거의 비슷하다. 대신에 이왕이면 어떤 파장에 어떤 색깔이 무조건 좋다라고 누구도 몰라요. 난 품종마다 다 틀리고 원하는 것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LED를 사실 때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럴 때 이런 게 있어요. 10시에 해가 뜨다가 우리는 1시쯤에 없어져. 낮 1시에, 오후 2시에 없어지면 LED를 2시에 세팅해 놓고 보강을 좀 해주세요. 아예 어두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 만약에 겨울철에는 5시에 해가 져요. 지기 시작 6시에 해가 져요. 6시까지 앞으로 30분, 그러니까 뒤로 30분, 앞으로 30분 정도는 해도 되지만 얘를 계속 비춰준다? 12시 24시간 안 됩니다. 왜냐면 장일인지 단일인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코스모스 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묘 있잖아요. 어린 묘는 24시간 켜져도 돼요. 왜? 개화를 하려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 뭐죠? 무조건 난이 이제 그런 묘하고는 틀린데, 예를 들어서 뭐 개화 조건이요. 온도에 의해서 나오는 애들이 있고 빛에 의해서 나오는 거, 그 장일이나 단일에 의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코스모스가 가로등 밑에 키면 꽃 못 보죠. 네? 그래서 가로등 밑에 보면 코스모스 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느 정도 돼서 단일이 되면 빛이 없어져야지 얘가, 아, 내가 개화할 시기가 됐구나. 가을이 되면서 어떻게 해가 일조량이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아, 내가 꽃을 펴야 되구나 이러잖아요. 국화 같은 경우는 장해진 해가 계속 길어지면서 내 꽃이 펴야 되구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봄에 피는 애들은, 그죠? 빛을 더 많이 줘. 오랫동안 끌고 가면 빨리 필 것이고, 그죠? 가을에 피는 포인이라든지 나머지 애들 어떻게 좀 줄여주면 꽃이 또 빨리 피겠죠. 근데 제가 볼 때 나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햇빛을 계속 쏘아주는 건 잠을 못 자게 하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LED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이게 왜냐면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요. 하지만 도움은 무조건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을 써라. 그런 거. 그다음에 가습기를 틀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습기는 아주 건조하지 않으면, 내 가정에서 내가 진짜 목이 막 이러지 않으면 가습기를 안 켜는 게 좋고, 가습기 키우시는 거 트는 거보다는 난도 좋지만 집에 좀 큰 관엽 있죠. 잎이 넓은 관엽을 한두 정도 키우면 가습 효과가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런 걸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굴피나무 어디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이 굴피 때문에. 굴피는 사실 예전엔 되게 쌌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굴피를 사실은 좀 일부 판매하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저 같은 경우 불법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본 중에 혹시 굴피를 시중에서 샀는데 이게 불법 채취한 건 저는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인 산을 갖고 있는 분한테 미리 6개월 전에나 이렇게 부탁을 해서 채취한 걸 갖고 와서 쓰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내년까지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쉽게 키울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서 굴피를 계속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팔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혹시 사실 분들은 이렇게 조금 작은 애들 있잖아요. 이거는 곤충 파는 데서 곤충용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굴피나무라고 치면 굴피나무라는 나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못 찾으세요. 그래서 그냥 굴피,
이게 뭐냐면 굴참나무에서 나온 채취한 코르크 할 때 쓰는 데서 굴피라고만 쓰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굴피나무라고 치시면 우리가 키우는 굴피나무라는 종류가 따로 있으니까 그냥 굴피라고 하면 굴참나무 굴피 파는데 이렇게 작게 팔아요. 심플에서도 팔고 온프렌치도 팔고 네이버에 치시면 파니까 그거 구매하시면 되고 제가 내년쯤에는 미리 공동구매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걸 미리미리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파니까 죄송합니다. 못 팔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굴피나무에 허접나무 부작해도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굴피나무에 허접난 부작해도 허접난이 원래 착색난이잖아요. 그리고 굴피가 좋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굴참나무 있잖아요. 그게 왜 좋냐면 습을 잡아주고요. 썩지 않아요. 오랫동안. 그리고 단단하고. 그래서 어떤 난이든 붙이는 데는 우리 굴피가 아주 좋다. 그래서 허접난 붙이셔도 됩니다. 이상 이게 짧게 가려고 그래도 하다 보면 길어지고 그렇게 되네요. 하여튼 질문 항상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난 알아요, 넌 몰라요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